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지진 가운데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 진원이 지표면에서 가까워 체감 진동이 컸고 피해도 커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국 곳곳이 흔들렸고 건물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갈라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외벽과 벽돌이 떨어져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지진으로 흔들린 공포의 순간 취재했습니다. 포항 한동대학교는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주민과 병원 환자들, 수업 중인 학생들도 지진에 놀라 대피했습니다. 지진 여파로 경부선 열차가 서행하는 등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부산에선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과 광안대교까지 흔들렸고 운행 중이던 도시철도 전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지진으로 일부 지역에선 휴대전화 통화나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거나 연결이 지연됐습니다. 통신사들은 안부 전화가 폭증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장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흔들림이 수도권은 물론 제주도에서도 감지되면서 전국 소방서엔 7,000건 넘는 신고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경북 지역에서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난해 9월에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 시민들은 또다시 공포에 떨었습니다. 첨성대와 석굴암 등 주요 문화재 파손에 대비하느라 문화재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진 발생 직후 공군 1호기 안에서 위성 전화로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즉각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포항 지진 속보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8시 뉴스는 지금부터 특집으로 1시간 반 동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까지 상황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지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규모로서는 두 번째였지만 체감 위력과 그 피해는 역대 가장 컸습니다.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10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선희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놀란 학생들은 건물을 빠져나와 공터로 급히 대피합니다. 건물이 흔들리자 쇼핑객들이 상점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지진은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5.4로 1978년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입니다. 진원 깊이는 9km로 약 15km였던 경주 지진보다 지표면에서 더 가까워 체감 위력은 더 컸습니다. 첫 지진 이후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4.3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10여 차례 지진이 더 이어졌습니다. 포항 곳곳에선 아파트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황급히 피했습니다. 지진은 포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광화문 등 서울에서도 건물이 흔들렸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지진에도 경주 월성 원전을 비롯해 국내 원전은 이상이 없이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포스코 포항 공장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경상자가 10명, 인명구조 건수는 6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지진 피해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진이 강타한 경북 포항 북부에선 건물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지진의 충격에 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가 물바다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현장에서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쇼핑센터 주차 건물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지진 충격에 수도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도로 위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매설된 상수도관이 지진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포항 북부 일대 거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상가 유리는 산산이 부서졌고
담벼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의 천장 내장재도, 철골 구조물도 무너졌습니다. 진앙 근처인 포항북부대학의 기숙사는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지난 경주 지진 때처럼 피해 지역 주택 기와들은 한쪽으로 쏠리고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사람 놀래가 맨발로 쫓아나가고 막 덜덜덜덜 떨고 형편없습니다. 바깥에 있어야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차 안에 있어야지. 원래 3m 높이의 담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진의 충격으로 한 뼘 두께의 담장이 무너져 지금은 파편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널브러져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도 여진이 발생하면서 포항을 포함한 경북, 경남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화면으로 느껴질 정도로 오늘 지진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또 가만히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시민들은 순식간에 공포와 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상황과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송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평온한 분위기에서 점원과 손님이 물건값을 계산하는 순간 갑작스러운 강한 진동에 땅이 흔들리고 물건들이 마구 쏟아집니다. 겁에 질린 손님과 점원들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에 있던 시민들에게는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15층에 있을 때는 너무 어지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사진첩 같은 게 떨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제가 막 나와버렸죠. 순식간에 일어난 강한 지진은 도로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진이다. 학생들은 수업 도중에 운동장으로 뛰쳐나갔고 강진 다음에 여진까지 겹치면서 공포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어도 계속 흔들리고 조금씩 흔들리는 게 아니라 쾅쾅쾅 하면서 계속 이렇게 흔들리니까 어떻게? 또 여진 온 것 같거든요. 몸만 겨우 밖으로 빠져나온 포항 시민들은 부서진 건물 등을 보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물건이 다 쓰러져 있어가지고 그거 치우다가 이제 또 여진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또 뛰어나가고 막 어르신들은 뭐 심장이 너무 벌렁거린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SBS 송옥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특히 건물들이 밀집한 주택가나 상가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건물 외벽과 벽돌이 떨어져 내렸고 담벼락도 순식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이어서 이강 기자입니다. 지진 직후에 촬영된 포항 시내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포항 북구에 있는 6층짜리 학원 건물은 건물 외벽이 아래로 떨어져 잔해가 인도를 가로막았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콘크리트 잔해 가운데에는 어른 상반신만한 크기도 있습니다.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주택가는 피해가 더 컸습니다. 다세대 주택 골목길에 있는 담벼락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건물 벽돌이 떨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지진으로 떨어진 잔해가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어린이집 승합차를 덮쳐 차량 윗부분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기도 했습니다. 지진으로 흔들린 건물들은 안팎 구분 없이 피해가 컸습니다. 사무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포항에 있는 한 건물 사무실에선 천장이 통째로 내려앉아 직원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물건이 다 쓰러져 있어가지고 화장실 타일 같은 것도 다 떨어지고 주택가는 다 담벼락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냥 다들 밖에 대피해가지고 있고요.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부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포항의 한동대는 건물 피해가 커서 일단 이번 주말까지 학교가 문을 닫고 이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을 위해선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포항시 흥해읍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진앙지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이 꼭대기에서부터 벽돌들이 쏟아져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건물 곳곳에는 금이 나 있는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피해 건물은 현재 통제된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주말까지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행히 아직 한동대에서 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충격과 경미한 부상자만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뒤 학생들은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운동장 등에 대피해 있습니다.
학생 80%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학생 상당수가 필요한 물품만 챙겨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지진으로 집도 파손돼 집에 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학교 측은 이런 학생들을 위해 학교 주변 교외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포항 시내 곳곳에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에 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만 5천 건이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고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포항 한동대에서 SBS 전용호입니다. 오늘 지진으로 도로와 철도 또 항공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포항 근처를 지나는 열차들은 현재 평소보다 천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역에선 지진으로 시설물이 파손되면서 한때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수진 기자입니다. KTX 포항 역사입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고 승객들의 접근도 차단돼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하면서 천정에서 뿜어져 나온 물로 바닥이 흥건합니다. 시설물이 파손되는 과정에서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진으로 발권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열차 내외에서 발권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열차 운행 자체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포항 인근을 지나는 경부고속선과 경부선 열차들은 서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KTX의 경우 평상시는 시속 300km로 달리지만 일부 구간에서 170에서 230km로 속도를 낮춰 운행 중입니다. 포항 영일만항에선 부두바닥이 약 10cm가량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 하역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두 측은 내일 오전 중에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하역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도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톨게이트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나들목 하이패스 시스템에 지진 발생 직후 장애가 발생해 30분간 작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통행이 안 됐던 거죠, 하이패스 차로가. 그러니까 막아놓고 이제 바로 복구를 한 거죠. 예. 포항공항도 지진 영향으로 유리창이 일부 파손됐지만 활주로엔 문제가 없었고 비행기 이착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오늘 지진으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장면들이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차량 피해도 많았는데 쏟아지는 건물 잔해에 주차된 차들이 구겨지듯 부서져 버렸고 곳곳의 도로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신호 대기를 위해 도로에 잠시 멈춘 승용차. 갑자기 좌우로 크게 휘청이더니 운전자의 몸도 흔들립니다. 지진이다. 그럼 이게 막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이 몸으로 느껴졌거든요, 이게 막 무서웠어요. 주택가와 상가 지역에선 주차된 차들이 부서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포항의 한 식자재 마트 건물에선 현관문 크기의 콘크리트가 아래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폭삭 주저앉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깨진 유리창과 전선, 건물 잔해 등이 뒤엉켜 이면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빌라 단지에서도 건물 벽돌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담벼락 가까이 세워둔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번 지진에 따른 물적 피해 현황은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진원지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시내 지역과 가까운 만큼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부산에서도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해운대 고층 건물들과 광안대교까지 휘청였고 한 여성은 놀라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부산 서면이 내려다 보이는 42층 롯데호텔 옥상 CCTV 화면입니다. 카메라가 흔들리는 게 확연히 감지됩니다. 부산시청 옥상 CCTV에서도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해운대구 일대 고층 아파트 등 부산 곳곳의 고층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갸우뚱 건물 자체가 집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불안하죠. 불안하기는 불안한데 저희 층이 또 중간층이다 보니까. 건물이 흔들리면서 놀란 시민과 직장인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광안대교도 휘청였습니다. 길이 7,400m, 최대 폭 25m인 국내 최대 규모지만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지진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119에 접수된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부산 연제구의 한 건물 15층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성은 지진 직후 놀라서 실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4호선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자 가까운 역에 1분 동안 정차했고 다음 역까지 시속 25km로 서행한 뒤 정상 운행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진앙지는 경북 포항이었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멀리 경기 북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고층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수천 마리의 새떼가 무리지어 날며 한강 위를 맴돕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한 10여 마리 정도가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거는 뭐 가끔씩 보긴 했는데 이 정도의 규모의 새들이 떼지어가지고 그리고 한 곳을 계속 맴도는 것도 이상하고. 오늘 포항 지진은 직선 거리로 200km가 넘게 떨어진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층 건물과 아파트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쿵쾅쿵쾅 소리 들길래 봤더니 성인 허리까지 오는 큰 거였는데 옆으로 좌우로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15층 높이의 아파트가 10초 가까이 흔들렸다거나 탁자 위에 올려놓은 물건이 떨어졌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특히 도심의 고층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땅에 진동 울려서 내가 다리가 좀 힘이 약한가 부들부들거려서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오후 5시 기준으로 지진 감지 119 신고 건수는 서울 1235건, 경기 541건, 인천은 133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선 시설물 붕괴나 건물 파손 같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공식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시킨 각급 학교도 많았습니다. 포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휴업령이 내려졌습니다. SBS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대구의 한 유치원 아이들이 밖으로 급히 나왔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아이들이 머리에 손을 올립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선 교실 천장 일부가 내려앉았고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포항과는 거리가 있는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운동장으로 대피한 학생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초등학교 등은 수업이 모두 끝난 상황이었지만 일부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지진에 대부분 유치원과 학교에선 매뉴얼에 따라 아이들과 학생들을 운동장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모든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을 중단하고 대피해야 합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선 학교 건물이 뒤틀리고 길이 1m 정도의 구멍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북 포항교육지원청은 포항 지역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내일부터 이틀 동안 휴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지난해 9월 지진으로 크게 놀랐던 경주 시민들은 가까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화재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일부 사찰에선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 관측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을 겪은 경주 시민들은 1년여 만에 인근에서 다시 지진이 발생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물건들이 흔들리는 정도가 조금 길게 갔어요. 심장이 쿵쿵거리는 게 지금까지 계속 그래 이게 가라앉지가 않아요. 비슷한 일이 또 생기니까. 지난해 지진으로 일부 훼손됐던 첨성대, 불국사를 비롯한 경주 지역의 주요 문화재 18곳은 이번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주뿐 아니라 이번 지진이 발생한 포항과 안동, 영천, 청송 등의 문화재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또 여진이 있으면 다시 또 중요 문화재들은 또 한 번씩 또 다 확인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보물 833호인 기림사 대적광전은 지붕 아랫부분이 벌어졌고 같은 사찰의 약사전도 벽에 금이 가고 진열대가 틀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래된 사찰들은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진 이후 600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면서 한때 관광객이 급감하는 여파를 겪은 경주 시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지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갑작스런 지진으로 아파트와 주택가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실내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이 어느 정도였는지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가정집 거실 모습입니다. 라디오를 켜놓은 채 소파에 있던 주부는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랍니다. 탁상 위 텔레비전과 선반에 놓인 화분들이 소리를 내며 강하게 흔들립니다. 진동은 25초간 계속됐는데 초반 15초가량 강도 높은 진동이 나타났고 후반으로 갈수록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선 1층 현관벽에 마감재로 쓰인 타일이 쏟아져 내리면서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자 거실은 이미 아수라장, 책장이 넘어지면서 각종 살림살이가 마루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안방에 있던 장롱이 옷상자가 떨어지면서 장롱 문짝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주방에선 선반문이 일제히 열리면서 안에 있던 그릇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진 피해는 이 밖에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한 정비업소 내부입니다. 갑작스러운 진동에 벽체가 흔들리자 정비기사가 황급히 달아납니다. 건물 1층 로비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던 한 남성도 천장의 조명과 집기들이 강하게 흔들리자 깜짝 놀라서며 두리번거립니다. 갑작스러운 지진 여파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오늘 낮부터 저희가 SBS 뉴스 특보를 통해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진 당시 포항 한동대의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영상은 오늘 지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또 근처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도 기숙사 건물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대피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지진에 놀란 대학생들이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누런 흙먼지가 일면서 벽돌 조각이 떨어져 내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포항 한동대 건물이 강한 진동에 요동쳤습니다. 한동대는 진앙에서 불과 3km 거리로 지진의 위력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강의실 밖으로 긴급 대피한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근처 설린대 건물 역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숙사 건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숙사 복도 천장벽이 무너지면서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입니다. 기숙사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는 막혀 있어 진입이 불가합니다. 남녀 기숙사 각각 한 동씩에는 1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지진 발생이 낮 시간이라 거의 비어 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건물 완전 휘청휘청거렸죠. 예,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태어나서. 예. 여진이 계속 있어갖고 운동장 쪽에서도 비명소리를 가끔 들리곤 했습니다. 기숙사 내부 건물 계단입니다. 계단에는 벽체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와 벽돌 조각들이 이처럼 널브러져 있어서 지진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린대는 2,5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귀가시키고 건물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뛰고 놀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일단 다 기가 조치시키고 휴강을 한 상태입니다. 여진 피해에 대비해 오후 4시부터는 모든 전기도 차단한 상태입니다. 날이 밝으면 처참했던 피해 상황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진이 계속돼 본격 복구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포항에서 SBS 이용식입니다. 네, 건물 피해가 심각한 포항의 한동대는 일단 이번 주말까지 학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이들을 위해서 학교는 일단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현장 취재 기자 다시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포항시 흥해읍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진앙지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에서 꼭대기에서부터 벽돌이 무너져 내려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건물 곳곳에는 금이 간 흔적도 발견됩니다. 피해 건물은 현재 접근이 통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주말까지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행히 아직 한동대에서 큰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충격과 경미한 부상자만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뒤 학생들은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운동장 등에 대피해 있습니다. 학생 80%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학생 상당수가 필요한 물품만 챙겨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지진으로 집도 파손돼 집에 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학교 측은 이런 학생들을 위해 학교 주변 교외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포항 시내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에 차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만 5천 건이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고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포항 한동대에서 SBS 전영호입니다. 지진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포항의 한 아파트는 전체 6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외벽에 금이 가고 또 뒤틀려서 한눈에 봐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현장을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한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건물이 앞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집안이 내려앉아 건물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외벽은 금이 쩍쩍하고 뒤틀려 한눈에도 위태롭습니다. 단기위원회 제설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즉시 광양읍 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보니 현관 유리창이 박살나 있고 장롱도 쓰러져 있습니다. 부엌 뒷 베란다도 뒤틀려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최소한의 생필품만 챙겨 서둘러 대피합니다. 집이 다 지금 기울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가요. 지금 계단이고 다 금이 다 가고요. 집 안에는 아주 완전히 난장판이 됐고 무서워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아파트 6개 동 가운데 3개 동은 붕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3개 동 주민 150여 세대는 긴급 대피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3개 동도 벽체에 여러 갈래의 금이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주민들의 아파트 출입을 금지시키고 전기와 가스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차량 통제하고 인원 통제하고 난 후에 가스하고 전기 차단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안전한 곳에 지금 대피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도 곳곳에서 앞뒤로 기울어지고 외벽이 갈라지는 등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네, 오늘 지진은 포항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지됐습니다. 포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부산에선 고층 건물이 휘청이고 광안대교까지 흔들리면서 놀란 40대 여성이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지연 기자입니다. 부산 서면이 내려다 보이는 42층 롯데호텔 옥상 CCTV 화면입니다. 카메라가 흔들리는 게 확연히 감지됩니다. 부산시청 옥상 CCTV에서도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해운대구 일대 고층 아파트 등 부산 곳곳의 고층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갸우뚱갸우뚱 건물 자체가 집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죠. 불안하죠. 불안하기는 불안한데 저희 층이 또 중간층이다 보니까 건물이 흔들리면서 놀란 시민과 직장인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광안대교도 휘청였습니다. 길이 7,400m, 최대 폭 25m인 국내 최대 규모지만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지진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119에 접수된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부산 연제구의 한 건물 15층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성은 지진 직후 놀라서 실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4호선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자 가까운 역에 1분 동안 정차했고 다음 역까지 시속 25km로 서행한 뒤 정상 운행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날은 이제 어두워졌지만 계속되는 여진에 포항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건물이 기울고 또 아파트에 금이 가면서 그곳에 사는 분들은 주변 학교에서 오늘 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항시 중앙동 항도초등학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포항시 중앙동 항도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강한 지진에 놀란 시민들과 붕괴 위험에 처한 건물 주민 수십여 명이 대피해 있는데요. 인근 빌라 건물 주차장의 기둥 3개가 갈라지고 뼈대만 남아 붕괴가 우려되자 주민들이 담요 등을 들고 나와 여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지진으로 집안 냉장고가 넘어지고 욕실에 고정된 욕조가 내려앉을 정도로 강한 진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난 경주 지진보다 훨씬 강한 지진동을 느낀 데다 여진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포항시 내 학교 곳곳에 마련된 대피소에는 주민 수백여 명이 대피해 있고 포항시와 봉사단체 회원들이 라면과 물을 제공하며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지진은 오후 2시 29분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5.4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강진 발생 7분 전 규모 2.2와 2.6의 전진이 잇따라 발생했고 5.4의 강진이 발생한 뒤 규모 2에서 3의 여진이 10차례 이어졌습니다. 또 3시간 반 전에는 규모 4.6의 강한 여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공터와 운동장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 발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역 119 상황실에는 신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밤새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피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중앙동 항도초등학교에서 TBC 한윤호입니다. 오늘 지진으로 특히 1층에 주차장 용도로 기둥만 세운 건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걸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데 지진 때마다 취약한 구조로 지목돼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대부분에 금이 갔고 떨어져 나간 구조물이 부스러기처럼 바닥에 나뒹 겁니다. 기둥 속 철근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진 발생 이후 SNS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운 건물 기둥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1층에 주차장 용도로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올린 필로티 건물들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때에도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 지진에 가장 취약한 건물로 지목됐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쪽이 좌우로 흔들리며 건물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시도 앞서 1층에 기둥만 세워두고 2층부터 주택을 지은 필로티 구조를 지진 취약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2002년 9월 이후 허가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층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돼 필로티 구조물이 보편화됐습니다. 구조라고 하는데 밑에 기둥보단 위에 벽체들이 강성이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벽에 가야 할 힘이 기둥 쪽으로 몰려요. 전문가들은 필로티 구조의 경우 작은 규모의 지진에도 큰 피해 위험성이 있다며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유란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지만 여진이 계속되면서 현지 주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소 몇 달 동안은 여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본진 이후에도 여진의 흔들림은 곳곳에서 계속됐습니다. 2시 29분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한 뒤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저녁 6시 40분까지 포항 주변에서 1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본진 발생 3분 만에 규모 3.6의 여진이 포항 북구 북쪽 7km 지점에서 발생했고 오후 2시 52분부터 3시까지 채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여진이 3차례나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여진은 오후 4시 49분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4.3의 여진이었습니다. 10여 차례 여진은 포항 주변에서 발생했지만 진동은 전국에서 감지됐습니다. 경북과 경남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흔들림이 감지돼 시민들은 계속 불안에 떨었습니다. 여진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서 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까 계속 무서움은 남아있는.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경우 여진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이달 9일까지 총 640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도 수개월간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개월 동안은 여진이 보통 통상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지진이 조금 이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기상청은 본진의 규모가 클수록 여진이 발생하는 기간도 늘어난다며 여진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지진으로 흔들리던 순간 포항에서 부산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을 느끼고 당황하는 모습, 대피하는 모습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이 보험 설계에 대한 녹화를 진행하던 KNN 스튜디오입니다. 진행 도중 흔들림을 느낀 아나운서. 뭐야, 지진이야? 출연진들을 쳐다보며 불안한 듯 상황을 확인하다가 지진이다. 어머, 어떡해.
내려오라는 진행팀의 말을 듣고 황급히 스튜디오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포항에서 자장면을 먹으며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하던 아프리카TV 출연진들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고 주변이 소란해집니다. 지진 뭔데 이거? 당황한 출연진들. 지진이 났으니 밖으로 나가라는 식당 직원의 말을 듣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 재난 문자로 지진 상황을 확인한 출연진들은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주변을 살핍니다. 거리에는 예비 소집을 마친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는 상황. 내일 왔으면 사람 인명 피해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불안해가지고 애들 시험도 못 치지. 길에는 우박처럼 우수수 떨어져 내린 건물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저 제일 위에 지붕이 무너졌네, 지붕이. 짜장면 먹다가 이게 뭐 날벼락이냐. 와.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네티즌들은 채팅창을 통해 각자 느낀 지진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지난해 경주 지진은 규모 5.8의 강진 이후 여진만 640차례 발생했습니다. 오늘 포항 지진도 벌써 여러 차례 여진이 관측됐지요. 기상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우섭 기자. 네, 기상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오늘 지진보다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까 걱정인데 기상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곳 기상청 지진감시팀은 관측 장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오후 2시 29분쯤 이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여진 수만 모두 26차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33분, 그러니까 본진 발생 4분 만에 규모 3.6의 여진이 있었고 이 4시 49분엔 규모 4.3의 강한 여진까지 관측됐습니다. 발생 지역은 포항 주변에 집중됐는데요.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의 경우를 보면 1년 남짓한 기간에 여진이 64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발생한 지진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횟수로 하루 한 차례 이상 발생한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도 상당 기간 많은 여진을 동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만에 큰 규모의 수평 이동형 지진이 장사단층대를 흔들어 놨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규모 5를 넘는 강한 지진이 다시 발생할지 여부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오늘 규모 5.4의 지진이 본진이 아니라 더 큰 지진을 앞둔 전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1년여 만에 가까운 포항에서 또 지진이 발생해 주변 지역으로 지진이 확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이번 포항 지진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작지만 피해는 훨씬 더 컸는데 이 지진 발생 지점이 도심 지역과 가까웠던 게 한 이유로 꼽힙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이번 지진에선 건물 외벽이 갈라지고 벽돌이나 전선이 떨어져 발생한 2차 피해가 유독 많았습니다. 지진 최초 발생 지점인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점이 도심과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는 주택가와 상점이 밀집해 있는 데다 최근 들어선 신도시 개발구역과 대학가를 포함해 인구가 27만 명이 넘습니다.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는 주택가도 많고 번화가라고 보시는데 인구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북구가 271,618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의 경우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8에서 9km 떨어진 농촌 지역에서 발생해 차량이나 건물 파손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번 지진의 경우 가벼운 부상자는 이미 경주 지진을 넘어섰고 건물과 차량 등 재산 피해도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녁에 발생한 경주 지진과 달리 한참 일과 시간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오기 싫어하고 자습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는데 처음 지진 났을 때 몇몇 애들이 지진이 나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다들 울고 복구 과정에서 갈라진 건물 외벽 등이 추가 붕괴할 경우 재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교육부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조금 전 결정했습니다. 교육부 출입하는 노유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능이 내일 치러질지 논란이 많았는데, 자, 지금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상당한 피해가 보고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하여 포항 지역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의 수능 시험장 총 14교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 유성여고 등 다수 시험장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예비 시험장인 포항중앙고에도 일부 균열이 발생하는 등 그 외 학교도 각종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포항 지역의 피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수능 시험 연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시험 시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11월 23일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의 경우에도 지진이 발생한 다음 날 46회의 여진이 발생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차관을 반장으로 운영되던 수능시험 비상대책본부를 부총리로 격상하여 운영하면서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집중적인 시험장 학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학교 외 대체 시험장을 확보하며 학생 이동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및 대교협과의 협의를 거쳐 대입 전형 일정을 조정하고 대입 전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 부처청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힘든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은 정부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컨디션 조절을 잘하여 안정적인 수능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긴급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이번 포항 지진의 여파로 일주일 연기해서 11월 23일 목요일에 치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부 출입하는 노유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부터 이거 수능을 내일 치를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교육부가 연기를 결정했네요. 네, 결국 연기를 일주일 뒤에 시험 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굉장히 늦게까지 예정대로 내일 전국에서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결정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육부 공무원들이 실제 포항을 좀 가보니까 실제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무서워서 집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선이 끊어진 곳도 있었고 리스닝 평가가 아예 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일주일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집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또 오늘 밤을 주변 초등학교에서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 그런 점도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진이 10여 차례 이상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공포심들이 많이 우려가 됐고요. 수험생들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시험을 본다면 다른 곳 학교 시험 다른 학생들과 굉장히 김상곤 부총리가 계속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내용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험지는 지금 배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관 장소는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이제 각 17개 시도교육청에 이 조치를 전달을 해서 바로 수업 부분은 아마 학생들은 그대로 휴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왜냐하면은 갑자기 했기 때문에 지금 학교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충 수업은 방학 기간을 이용을 하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장소. 시험장이 있는 학교들이죠. 시험장이 있는 학교들. 저희 그러면 수능 통지기나 이런 것도 줄줄이 밀리는 건가요? 국장.
저기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평가 원장님께서. 예. 12월 6일 날로 되어 있는 성적 통지 시한은 아마 일정을 최대한 조절해서 미뤄지는 시간들을 좀 줄일 예정인데 사정상 부득이하게 며칠이 아마 연기될 거고 대입 전형 전체에 대한 일정도 다시 재조절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응시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알려지나요? 예, 말씀. 예. 현재 저희들이 그 연락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문자나 이런 부분으로 안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예. 이것을 김 시험장 지금 포함된 시험장은 다 바뀌나요? 네, 우선 제일 먼저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대체 시험장을 일단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안전 점검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 체크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안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다시 시험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점검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이 일정이 반복되는 일은 없는 거죠? 앞으로 여진이 오거나 이렇더라도.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지가 없는 지역으로 저희가 일단 시험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열어놓고 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항 이외의 지역으로 포항 이제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시험장을 예. 마련하는 것까지. 예. 시험장 중에 3개 학교 오후도 중고 예비 시험장 포함해서 4개가 진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개의 시험장에 그 보도자료 몇 개 있습니다. 네, 뒤에 표. 네. 우선은 포항 지역만 저희가 우선 했고요. 지금 여기 있는 14개 시험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밑에 참고 표시에 있는 것처럼 그 여진이 있기 전에 저희가 출입이 가능할 때 지금 체크한 것이고요. 여진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됐는지 지금 학교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렇습니다. 10개 이상의 학교는 이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그런 행안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워낙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들이. 네, 김상곤 부총리의 기자와 질의응답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재난 때문에 수능 시험이 이제 연기된 건 이제 사상 처음인데, 조금 전에 이제 평가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일주일 밀려서 다음 주 목요일 23일 날 치러지면서 전체적인 입시 일정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에 논술고사가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었는데요. 이 논술고사도 결국 수능이 끝난 뒤에 봐야 하는 건데 수능이 치러지지 않으면 논술고사 일정 등도 다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아까 말씀 들으셨다시피 일단 성적 발표도 미뤄지는 만큼 네. 대입 결과 발표 자체가 조금씩 다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내일은 원래 학교로 가서 그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 원래 학교로 가서 지도를 받는다고 지금 알려지긴 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다시 문자나 전화 연락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험생들이 좀 혼란이 있었을 텐데 좀 정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월성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곳을 포함해서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시설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오늘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정현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은 진앙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5km 떨어져 있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월성에 있는 원전 6기 가운데 월성 2, 4호기, 신월성 1호기 등 3기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3기는 정기검사 등으로 원자로 정지 상태입니다. 월성 원전을 포함해 진앙에서 89km 떨어진 고리원전, 세월원전, 108km 떨어져 있는 한울원전 등 전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현재 16기인데 한수원은 이들 모두 정상 운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비 고장이나 방사선 누출도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원전 설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상 발생 시에는 관련 내용을 즉각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내 원전들은 신고리 3, 4호기의 경우 규모 7.0까지, 나머지 원전들은 규모 6.5까지 견디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경주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도 있는데 정상 가동 중입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전국에 운영 중인 4개의 LNG 기지와 공급시설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에너지 관련 시설별로 정밀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추가로 예상되는 여진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네,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규모 5가 넘는 강진이 발생하면서 며칠 안에 또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인 기자입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으로 부산에서 경북 영도까지 뻗어 있는 양산단층 부근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양산단층의 지류인 장사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해 경주 지진과 마찬가지로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반도에 쌓여있던 응력이 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조만간 짧게는 며칠 안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의 응력이 이제 배가가 됐는데요. 해당 지역에 쌓인 이 기존의 응력의 정도에 따라서는 이 배가된 응력에 의해서 추가로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도 있고요. 지질학적 통계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규모 7 안팎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지진을 대형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8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5 이상의 지진은 이번 포항 지진까지 모두 10차례입니다. 특히 지난 90년대 말부터 한반도 주변에서 지진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네, 앞서 포항에서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오늘 밤을 보내야 하는 그곳 주민들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혹시나 또 여진이 올까 하는 두려움에 집에를 가지 못하거나 아예 짐을 챙겨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황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학생들. 계속 이어지는 진동에 강의실로 다시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엔 사이렌이 계속 울리고 업무 시간 도중 건물 밖으로 대피한 회사원들의 얼굴엔 불안감이 역력합니다. 오늘 오후 2시 29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20차례 넘게 이어지면서 포항 일대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도 뚝 떨어져 집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계속 여진이 이어지면서 두려움 속에 집에 있다가 밖으로 피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차에서 잔다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요. 상가 1층에서 자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마땅히 대피소나 피할 데가 없어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넓은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 개방된 장소로 대피하고 있고 아예 가벼운 짐만 챙겨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여러 달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포항 일대 주민들의 여진 공포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뒤에 일부 지역에서 한때 휴대전화와 모바일 메신저가 먹통이 되거나 아예 연결이 지연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연락이 폭주하면서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거라고 통신사는 설명했습니다. 최희선 기자입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자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급히 운동장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피신 직후 무사하다는 소식을 알리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30분 넘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1분, 2분부터 데이터가 전혀 안 터지고 통화도 됐다가 안 됐다가 하면서 통신이 잘 안 됐습니다. 안부 전화와 신고 전화 등이 한꺼번에 폭주하면서 전국 휴대전화 음성통화 사용량은 평소보다 3배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포항을 포함한 경북 지역은 음성통화 사용량이 10배 정도 급증했고 데이터 트래픽도 80% 이상 늘었습니다. 통신사들은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를 분산 처리하면서 연결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통신 장비가 파괴되거나 정전으로 전원 공급이 끊겨 통신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복구 작업을 벌여 통신망을 모두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통신 단절 등 이렇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에게 우회 통신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비상국
복구반을 대기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장애 상황에 대비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휴대전화 긴급 알림 외에 TV로도 경보음을 송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포항 지진에 대한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회의에선 원전을 비롯한 산업시설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1호기 안에서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진 발생 15분 만인 오후 2시 44분, 위성전화를 통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첫 보고가 공군 1호기로 날아들었고 문 대통령에게는 4분 뒤인 2시 48분에 전달됐습니다. 그로부터 10분 뒤 두 번째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즉각 긴급 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오후 4시 반부터 1시간 15분 동안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원전을 비롯한 여러 산업시설에 대해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경주 지진의 경험을 거론하며 철저한 상황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발생한 지진이 안정 범위 이내라고 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향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고, 문 대통령은 또 국민에게는 정부를 믿고 행동 요령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일반 뉴스 전해드립니다. 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 병사가 귀순할 때 북한의 추격조 병사들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영상은 내일 공개되는데 합참이 유엔사의 CCTV 공개 제안을 한때 거절했던 게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제 북한 병사의 귀순 과정 대부분은 공동경비구역 JSA CCTV에 촬영됐습니다. 북한군 서너 명이 총을 쏘며 귀순 병사를 쫓다가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한 듯 서로 불러 멈춘 뒤 우왕좌왕하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동작이 정황상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총을 쏘며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JSA 내에는 회담장 건물 사이를 제외하곤 군사 분계선이 별도로 그어 있지 않아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는지는 정밀 검증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사는 자체 검증과 별도로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자고 어제 합참에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합참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유엔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합참은 그제 귀순 작전이 적절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군이 무장한 채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면 왜 경고 사격을 안 했느냐는 등의 비판이 나올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의 계속된 공개 요구를 합참이 오늘 받아들임에 따라 CCTV 영상은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검찰이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롯데 홈쇼핑 재승인 청탁에 전병헌 수석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소환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의 후원금을 받을 당시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이던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진전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고도 언급해 관련 조사가 상당히 진척됐음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승인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전 수석의 과거 비서관이던 윤문용 씨와 조직폭력배 배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어 전 수석 밑에서 e스포츠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업무를 총괄한 조모 씨도 협회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고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확보한 정황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오늘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교육부가 수학 능력 시험을 전격 연기한다고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수능은 일주일 뒤인 23일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조금 전 8시 20분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에서 여진이 10여 차례 이상 진행되면서 수험생들의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가 전격 연기를 발표한 겁니다. 실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포항의 고사장에는 전기가 끊기거나 건물에 균열이 생긴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연재해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능 결과 발표 역시 시험 일정이 늦어지면서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또 포항 지역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능이 연기됨에 따라 당장 오는 토요일부터 예정돼 있던 대학 논술고사 등 다른 일정 등도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네, 갑작스런 지진의 여파로 수능 시험이 연기되면서 모든 수험생들의 혼란이 클 겁니다. 그래도 남은 일주일 동안 몸과 마음 잘 추스려서 다음 주 목요일에 그동안 준비해온 실력 유감없이 펼치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도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십시오. 특집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